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복지방송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글과 한자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에서 한글 전형론이 대두되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함께 써왔던 한자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그러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 들어갈수록 한글 전형 가지고는 그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우리 한글 한자를 같이 쓰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글 한자 문화 발행인이시며 전국 한자교육 추진 총연합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진태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전국 한자교육 척연합회 무엇하는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그 명칭 그대로 이 우리 기구는 전국적인 기구고 네. 또 이 한자교육 추진 총연합회로서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문자 정책이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파행적으로 한자를 폐지했다가 때로는 괄호 속에 넣었다가 네. 이런 파행적인 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서 그야말로 그 국어 생활에 거의 그 반문명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은 결과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참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돼서 약 20년 전부터 네. 대정부 한자 교육 추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한자 교육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네.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그 정책을 결정한 것은 그냥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네네. 그야말로 광복 이후에 계속 한글 한자 문제가 많이 참 토론되어 왔고 또 그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 온 결과 또 하나 근래에 와서는 국민들의 그 한자 교육 초등학교 실시를 여론조사를 하여 본 결과 그것도 일반 기구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 한 결과 국민의 89.1%가 네.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역대 국무총리가 생존하신 분이 23분이었는데 그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대정부 건의서에 초등학교도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서를 낸 바 있어요. 네네. 또 국회의원의 한 90% 이상이 또 한자 교육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네. 그러한 여론을 쭉 거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8년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3학년. 한자를 교과서에 넣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지금 정책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과거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네.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번 8월 24일 8월 24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저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에서 또 공청회를 갔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한자에 대해서는 꽤 어렵다고만 느끼고 그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잘 정말로 무지하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다음 검색에서 선생님 성함 세자를 딱 치니까 선생님 활동하시는 모습이 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대충은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문제가 한자라는 명칭 때문에 네. 그 한이 이제 한나라 한자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마 이게 한나라 때 된 문자일 것이다. 네. 또는 한족이 만든 문자일 것이다.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현실에도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고려를 연구하면서 이 자유중국의 국립정치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한 8년 동안 이 방면을 연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오히려 중국 문헌 속에 네네.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것이다 네. 하는 것이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동이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또 얘기를 한다면 동이족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욕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쪽 오랑캐다. 그게 오랑캐 그렇죠. 이자다. 이렇게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또 제가 그걸 문자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오랑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붙인 것이지 중국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자는 원래는 활을 상형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갑골문을 쓰던 은나라 때 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동쪽에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네, 민족의 그 동이족. 별칭으로서 네, 그랬다고. 동이족을 했던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이족을 연구해 보면 그 동이족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건 우리 기록 이전에 중국의 25사에 보면은 한서 사기 거기에 반드시 뒤에 보면은 동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동이전에는 우리나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쭉 모아서 네.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역사 오래됐으니까 그만 그것을 잘못 알았는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인가. 네. 또한 황하 문명을 대개는 한족의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황하 문명이 바로 동이족 문명이라는 사실이 네. 중국 기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이 한자가 남의 문자를 빌려다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글자. 본래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자다.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문자가 한 200 정도 되는데 네. 표의 문자로서는 가장 발달하고 지금까지 쓰이는 문자는 한자이고 네. 또 표 문자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건 세계 문자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한글이 그렇게 위대한 문자를 우리 세종 성왕이 또 만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볼 때에 세계 양대 문자가 표의 문자인 한자고 표 문자인 한글인데 이 두 가지 문자를 다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글과 한자는 더군다나 하나는 표 문자고 하나는 표의 문자니까 서로 그 절장보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 문자에도 장단점이 있고 표의 문자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표의 문자만 쓰는 중국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표 문자만 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표의 문자의 장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오랜 옛날부터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써왔기 네. 때문에 표의 문자의 장점, 네. 표 문자의 장점을 취해서 쓰면은 문자의 최이상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그렇죠. 이 지구상에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선생님을 서적 같은 걸 배우기 전에는 네. 뭐 한자는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모두 쓰는 것이고 옛날 뭐 은나라, 금나라, 뭐 말갈족 다들 그 한자를 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하고 우리 글자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특별히 이게 중국 글자다, 뭐 어디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가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 그러면 되겠네요. 당연히 자부심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정부 운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의 문자 여건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 네. 이런 것을 인식시켜서 네. 스스로 한글과 더불어 한자를 배움으로써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문자 활용 여건에서 최이상국이라고 하는 사실, 네.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고서 한자를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과거처럼 그것을 그냥 학교에서도 숙제로 한자를 내서 10번 써봐라든지 또는 집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스스로 의지가 없어서는 절대로 그건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야 이걸 한자를 배워야 우리 국어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깨닫게. 그런데 저희 학부모학교 때는 한자를 공부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주장하시는 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한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자 하면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어려워요. 너무 오랫동안 왔어요. 예. 그러나 문자의 그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한자는 무조건 암기시키는 문자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자는 한자는 한 300자뿐이 안 돼요. 네. 그 300자를 아이들에게 자원 겸해서 상형 문자 형태에서 발전한 것을 가르쳐 주면은 아마 애들이 세계 어떤 문자를 배우는 것보다 한자가 야 재미있구나 또 한자가 쉽구나 이런 걸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날 초중고 대학에 한 2,500개에서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배우는 까닭은 바로 그 제2외국어 중국어를 알기 위한 것이죠. 네. 그 중국어를 안다는 건 중국을 또 알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또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한자를 배우면서 예를 들면은 밀산자를 배우면서 야 재미있다. 이건 아주 산의 형태를 그냥 즉시 네. 느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영어에 마운틴을 하려면 그 스페링 자체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애들이 한자가 영어보다 더 재미있다고 하는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예요. 또 하나는 한자를 배우는 자체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네. 바로 도구 교육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도구 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일본, 중국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의 그 이시 박사는 연구한 결과 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모국어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한자를 알고 영어를 알아야지. 모국어를 모르고 영어부터 공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글로 우선 깨우치다가 네. 그 연령 정도 학년에 따라서 100자, 200자, 300자 이렇게 늘려나가면은 네. 우리 국어 한글을 더 정확히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국어의 70% 이상이 바탕이 한자로 돼 있는데 네. 그걸 한글로만 음을 표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장이라는 말이 한글 학교에서 나온 국어 사전에 34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장. 네. 사장시킨다. 사진관의 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3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한글로만 써놨을 때 어느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알 수가 모르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를 겸해서 알면 바로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미국의 목적하고 달라요. 네. 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를 더 정확히 하기 생생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글을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3학년이 아니라 뭐 지금 영어도 유치원 수업부터 시작하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게 글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자꾸 내려가서 그야말로 옛날에 뭐 4살짜리 3살짜리가 시를 지을 정도로 한자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거야 그걸 뭐 아주 넌 꼭 3학년 때만 배워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건 능력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동안에 거의 한글 전용의 이런 교육을 해왔으니까 이걸 단계별로
우선 초등학교에서부터 네. 한자를 실시하다가 네. 앞으로는 이제 더 내려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요 초등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네. 1학년을 맡았을 땐 자습을 조금 뭘 하라고 써놓으면은 5분도 안 돼서 다 하고 떠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어려운 한자를 쓰기를 하면은 조용하고 오래 쓰겠다 해서 꼭 2자씩 요걸 한 20번 쓰고 있어라 그러면 그 그리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참고 30분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때 뜻을 잘 모르면서 익혔던 아이들도 지금도 전화를 해요. 그때 그 관심을 가지고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느라고. 그래서 보면 3학년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글 전형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를 학대하는 일이다 네. 이러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대학에 가서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호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교과 과정이 없어서 못 가르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문 과목이 있지만 네. 선택 과목으로 제2 외국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이고 학교고 별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배울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못 배우고 중고등학교 제대로 6년 못 배우고 12년을 못 배우고 대학에 가서 서적을 읽을 수 교재에 없죠. 그렇죠. 한자가 다 나오는데 그제서 그걸 자전 찾아가면서 읽으려니까 이건 전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그것도 많지 않아요. 한 1800자의 한자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어느 대학에도 지금 그 많은 도서가 사장돼 있어요. 읽을 사람이 없어서. 이건 아주 대단히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책 속에 있는데 대학생이 제 나라 책을 읽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지식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2018년서부터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한다고 결정한 일은 오랜 동안에 지금 그 참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을 새로 한번 시정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에요. 네. 예. 그 변함이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국어과 언어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만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자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국문과 교수로서 네. 또 국어학을 했고 그러나 내가 중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이 고려 때의 우리말 연구예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말을 연구하려니 고려 때 우리말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에서 옛날 송나라 때 사신이 와서 우리말을 중국 한자음으로 기록한 계림유사라는 게 있어요. 계림유사. 네. 그런데 그건 송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당시의 발음으로 우리말을 적어놨으니까 송나라 발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계림유사를 올바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중국에 가서 문자학이라든지 훈고학이라든지 성운학이라든지 이러한 학문한 것은 고려 때 우리말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자에 대한 깊이를 더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자가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또 하나 고려 때 우리말을 정확하게 계림유사를 이것을 읽어서 그 발음을 고려 때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말에 보면 말이죠. 오늘, 어제, 그제, 내일, 모레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다 고유한 우리말인데 내일만은 올래자, 날일자, 한자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고려 때 내일이라고 안 했어요. 하제라고 했더라고요. 하제. 예. 그러니까 그 고려 때 내일에 대한 우리말 하제를 찾는 데는 송나라 때 발음을 연구를 해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세종대왕님도 올레자 내일 그걸 그대로 발음해가지고 내일이라는 글자를 그렇죠.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세종 성왕이 생존 시에는 이미 내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려 때에는 하제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내일에 대한 고유 한 1000년 전에 우리말을 찾아낸 것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 좀 괜찮은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 전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좀 원본 한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 읽는데 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모택동 정부에 가지고 그 소위 간화자를 쓰기 또는 때문에 간책자 네. 그것을 쓰는 바람에 한자의 그 정자를 모르니까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문제가 중국의 소위 말하는 사서삼경 도너 못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맹자 대학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우리 이상으로 문자 문제에 아주 심각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중국의 그 많은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내에 다시 회복해서 정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운동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더 훨씬 우리는 뭐 간화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네. 정자로 공부를 그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해에서 지금 한 20년째 그 정자 운동에 대한 국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네. 금년에도 지난 7월에 열렸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그만큼 정자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한 중국의 대만의 그 학자 하나는 정자를 올바로 배우려면 한국에 가서 배워라. 네. 그 정도로 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이 오히려 그랬다고. 한자의 네. 지금 중심국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가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려운 한자를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글쎄,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미 교과서를 만들어냈는데요. 교재를 만들어냈는데 한자가 지금 숫자는 근 6만 자가 돼요. 네네. 그렇지만 그 6만 자라는 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마치 고어가 있듯이 네. 중국에서도 지금 쓸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한자가 대부분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상용 한자로 배우자고 하는 한자는 한 2,500자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800자고 그러니까 그저 한 2,000자 내외만 알면은 한자를 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2,000자 중에서도 또 뽑아서 보면 한 300자가 기초 한자인데 그 300자만 알면은 한자는 300자가 두자, 석자 합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문자가 한자예요. 네. 한자는 무조건 암기하는 문자가 아니고 유추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때에 그 지도 방법에 아주 혁신적인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그 방법이 가르쳐야 그 방법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해야지 그림 문자처럼 네. 상형 문자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나무 목자면은 네. 그 나무 목자는 원래 나무 줄기에 가지 뿌리 그는 거니까 예. 그것이 이제 나무로 오늘날 목자로 변했다는 네. 걸 얘기해주고 그럼 재미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다음에 네. 나무 목자를 둘을 합치면 뭐겠냐 이렇게 가르쳐서 그럼 수필이 되지? 네. 숲이 되겠죠. 그럼 석자가 있으면 돼. 그럼 더 큰 숲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히려 되물어서 예. 애들이 대답하게 해야 돼요. 요건 숲을림, 숲을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건 맞아요. 대단히 잘못된 맞아요. 일이에요. 예. 선생님이 만든 한자 교육이 있죠. 예. 그래서 몇 자예요? 이제 300자예요. 300자. 그래서 한자는 그 개발식 교육을 해서 네. 그 후천적인 IQ를 개발할 수 있는 문자가 한자예요. 네. 또 실제로 그 실험한 결과 한자를 가르치게 되면 좌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표문 문자는 우뇌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한자를 배우면은 좌우뇌가 다 발달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교장 선생님이 하나 실시를 했어요. 네. 실험을 했는데 네. 한 반에는 한자를 가르치고 한 반은 다른 과목 무슨 컴퓨터든지 이런 걸 가르쳤어요. 네.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한자를 가르친 반이 전체 과목이 올라갔어요. 네, 성적이. 네, 네, 네. 그 까닭은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전 과목을 잘한다든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전 과목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한자를 아주 잘하는 애는 전 과목이 우수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바로 기초 과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요. 네. 한자 교육 추진 연합회 네. 이사장님도 계시면서 네. 더욱더 한자 교육을 우리 교육과 같이 변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만인 무슨 한자 서명운동을 해서 한 400여만 받았죠.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네. 우리 국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1%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지지한 것처럼 한자 교육에 대해서 상당수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그동안 한글 전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성명도 제대로 못 쓰고 그렇죠. 부모님 성명도 못 쓰고 이런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아주 잘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교육을 교육부에서 이번 결정한 것은 대단히 참 우리나라 청사의 길이 빛날 아주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자는 중국 고유 문자가 아니고 우리 글자임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훌륭한 배우기 쉽고 알기 쉽고 그런 글자 위에다 한자, 우리 글자 한자를 같이 씀으로써 우리 글자가 더욱 풍성해지고 세계로 빛나는 글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